여기서 한상혁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면 방송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1일 토요일입니다.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언론은 그대로입니다. 일부 언론들이 적대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언론의 정상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언론 정상화, 우선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를 찾아오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영방송 이사회, 그리고 방송국 경영진을 교체해야 합니다. 현재 정권 교체 1년이 지나도록 방통위조차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는 4대1입니다. 국힘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민주당이 주인 행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론조사 업체들까지 현 정권에게 매우 불리한 여론조사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통위 위원은 총 5명, 집권당에서 3명을 지명하고 야당에서 2명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당에게 1명 더 지명권을 주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는 묵시적 입법 취지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방통위 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상혁 위원장은 물러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국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최민희를 방송위원회에 또 임명해버렸습니다. 최민희는 뼛속까지 골수좌파입니다. 이재명의 분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방송인은 4대1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2020년 4.15 총선에서 벌어졌던 땡땡 선거의 결과 피해들입니다. 언론을 장악하지 못한 권력은 사실상 완전한 정권 교체라 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방송을 포함해서 모든 언론 방송에 대해서 재심의를 통해서 방송의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탈락하면 폐간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방송의 컨텐츠를 검열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유해성 그리고 공공성이란 명분으로 컨텐츠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통위는 국가의 4번째 권력이라 하는 언론들의 숨통을 쥐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방통위는 지난 5년 동안 무시무시한 무소불위의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첫 번째, 종편 재심사 평가에서 TV조선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때렸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중사망 선고입니다. TV조선을 길들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 정권에게 비판적인 방송을 자제하라는 경고입니다. 재심사 평가에는 공공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기준도 없습니다. 너무나 주관적이라 코에 걸면 코골이 그런 항목입니다. 한상혁 방통위는 공공성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원래 채점 당시에는 과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디선가 급하게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심사위원들이 모처에 모였습니다. 원래 점수를 과락 점수로 조작해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 발각되었고 현재 관련자 3명이나 구속되어 있습니다. 웃기는 것은 좌파 언론들은 이것을 점수 수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사람은 방통위 국장과 과장 그리고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광주대 교수 등 3명입니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목숨 걸고 이런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 책임자 한상혁 위원장은 이런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윗선의 지시 없이, 상관의 지시 없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께 법원도 한상혁 위원장의 영장을 기각해버렸습니다. 김명수 법원은 아주 결정적일 때 윤석열 정부에게 찬물을 끼얹는 판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50억 클럽, 곽상도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한상혁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면 방송 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상혁은 충남 출신입니다. 뼛속부터 우파에게 원한을 가진 집안 출신입니다. 그의 부친은 한준수라고 합니다. 과거 노태우 정권 때 충남 영기 군수를 지냈습니다. 한준수는 1992년 14대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폭로하다가 민정당에서 쫓겨났고 구속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준수는 평생 우파에게 증오와 원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한상혁 역시 아버지가 감옥 가는 상황까지 지켜보면서 자랐습니다. 성장할 때부터 우파에 대한 증오심은 컸을 것입니다. 이제 골수 좌파 전사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한상혁에게 TV조선은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TV조선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미디어 영향력 2위 매체입니다. TV조선만 길들이면, 아작내버리면 지리멸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방통위는 이념 전쟁에서 반드시 장악해야 할 조직입니다. 두 번째로 고대영 KBS 사장을 불법으로 해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고등법원에서 고대영 사장의 해고는 부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미 두목은 떠나고 없습니다. 고대영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맺은 동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KBS 이사회는 고대영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서 이사진을 불법으로 조직해서 고대영 사장을 강제로 해고시켰습니다. 이제 관련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은 물론 형사적 책임까지 대대적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난 5년 동안 부패와 비리는 역사상 최악이었습니다. 모든 악의 원인은 4.15 총선에서 시작됩니다. 17조라는 천문학적인 불법 외환 송금이 일어났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터졌고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과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융 범죄가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들 모든 사건에 권력 실세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상식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천문학적인 부패와 비리들입니다. 50 때보다 수십 배 더 썩고 부패한 정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일은 기획하고 생각하는 자체가 과대망상입니다. 그러나 문정권 사람들은 거뜬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아마도 장기 집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장기 집권을 정말로 확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기정사실로 믿었습니다. 사실
20년 이상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대부분 공시시효도 끝나게 돼 있습니다. 설사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가족들을 책임지고 몇 년간 감옥 가 있어라. 나중에 사면과 복견시켜 주겠다. 그렇게 되면 사건은 묻혀버리게 됩니다. 한국에서 장기 집권은 중국이나 북한과 사정이 매우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선거로 정부를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집권 기간 동안은 독재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정통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 혁명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말 한국에서 현대 문명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진정한 정권 교체는 언론 권력을 찾아와야 합니다. 내년 총선이 결정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